꽃님이님들 잘 지내시고 계시나요? 꽃길 빨리빨리도 빨리빨리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좋은 노트북을 가지고 싶습니다. 요즘 많이 드는 생각입니다. 느린 노트북으로 열심히 오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매일 한 스푼, 뇌경색 막는 음식 3가지와 혈관을 뻥 뚫는 기적의 가루를 공개해 볼까 합니다. 하루아침에 손에 힘이 빠지고 말이 꼬이는 순간 이미 뇌 속에서는 조용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뇌경색은 예고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저는 30년간 뇌혈관을 연구해온 박사 이도현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수천 분의 뇌혈관 상태를 추적해왔고 막힌 혈관이 어떻게 뇌세포를 죽이는지 직접 확인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단 3,000원짜리 한 가지 음식만 꾸준히 드셔도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 하십니다. 3,000원이라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하지만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이 한 가지 습관으로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흐릿했던 기억력이 다시 돌아온 경우가 수십 건입니다. 병원에서도 놀라워했던 사례들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막힌 혈관을 열고 기억력까지 되살린 실제 사례들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신 분 계신가요?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거나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거나 손끝이 저리거나 어지러운 증상 말이에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봄 74세 윤미자님은 평소처럼 국을 끓이다 소금을 2번 넣으셨대요. 그땐 피곤해서 그랬다고 넘기셨죠. 그런데 점점 이름이 헷갈리고 길을 잃는 일이 늘었습니다. 손자 이름을 부르다가 며느리 이름을 부르고 집 앞 슈퍼 가는 길을 잊어버리시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뇌혈관이 여러 곳 막혀 있었습니다. 혈류 속도도 정상인의 60%밖에 안 됐어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나는 상황이었죠. 윤미자님은 그제야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셨대요. 그날 이후 윤미자님은 제가 권한 한 가지 가루를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대요. 하지만 일단 한번 믿고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죠. 한 달째 되니까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확실히 달라졌대요. 2달째엔 길을 헷갈리지 않게 되었어요. 슈퍼 가는 길도 정확히 기억하시고 손자 이름도 헷갈리지 않으셨습니다. 3달 뒤엔 기억력도 돌아왔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일도 또렷하게 기억하시고 약속 시간도 까먹지 않으셨어요. 가족들이 놀라서 다시 검사를 받아봤더니 혈류 속도가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단 한 가지 핵심 습관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하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음식이 뇌혈관을 막고 어떤 음식이 길을 트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흰 쌀밥과 흰 빵, 이게 사실 뇌혈관을 막는 첫 번째 주범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드셔온 음식이라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혈관 안쪽이 미세하게 찢어지고 그 틈으로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65세 이상 분들을 10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그룹은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2.3배나 높았어요. 이게 단순히 혈당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관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죠. 제가 만난 65세 김은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은호님은 평생 흰쌀밥만 드셨습니다. 아침도 흰쌀밥, 점심도 흰쌀밥, 저녁도 흰쌀밥이었죠. 검사를 해보니 혈류 속도가 정상인의 절반밖에 안 됐어요. 혈관이 좁아지고 막혀서 피가 제대로 안 도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은호님께 흰쌀과 현미를 7대3으로 섞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맛이 없다고 하셨어요. 익숙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석 달 만에 혈류 속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도 확실히 달라졌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흰쌀과 현미를 섞어 드세요. 처음엔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천천히 비율을 늘리시면 됩니다. 일주일은 9대1로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엔 8대2로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밥을 드시나요? 두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찌개, 국물, 젓갈, 장아찌 이런 음식들이죠.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가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혈관벽이 탄력을 잃고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이 지나갈 때 압력이 높아지고 결국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시니어 분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5배나 됩니다. 하루에 5,000mg 이상 드시는 거예요. 권장량은 2,000mg인데 말이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혈관이 버티질 못합니다. 69세 박선호님은 평생 찌개 국물을 좋아하셨어요. 된장찌개든 김치찌개든 국물까지 싹싹 드셨죠. 혈압이 160까지 올라가고 어지럼증이 심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년이나 많았어요. 저는 박선호님께 찌개 국물을 반만 드시고 간을 마늘과 다시마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마늘은 다져서 넣고 다시마는 우려낸 물로 국물을 만드시라고요. 처음엔 싱겁다고 하셨는데 한 달 지나니 혀가 적응하면서 오히려 이게 더 맛있다고 하셨어요. 혈압도 145로 떨어졌습니다. 국물은 반만 드시고 간은 천연 조미료로 하세요. 저염 표시만 믿지 말고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저염이라고 써 있어도 나트륨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찌개 국물까지 드시나요? 오늘부터 반만 드셔보세요. 세 번째는 과자와 가공식품입니다. 과자, 빵, 라면, 햄, 소시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 염증을 유발합니다. 혈관 안쪽이 부어오르고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 상처에 기름때가 쌓이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하버드대에서 2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 섭취가 2%만 늘어도 혈관 질환 위험이 23%나 증가한다는 거예요. 겨우 2%인데 위험이 23%나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수치인지 아시겠죠? 62세 정인자님은 오후만 되면 과자를 드셨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쿠키, 크래커를 드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까지 올라갔어요. 정상이 200인데 말이죠. 혈관 검사를 해보니 이미 여러 곳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정인자님께 과자를 끊고 견과류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이런 걸 한 줌씩 드시라고요. 처음엔 맛이 심심하다고 하셨는데 한 달 지나니 입맛이 바뀌었대요. 오히려 과자가 너무 달고 느끼하게 느껴진다고요. 두 달 뒤엔 콜레스테롤 수치가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절반이 된 거죠. 간식은 쿠키 대신 호두나 아몬드로 드세요. 무지방 제품도 조심하셔야 해요. 지방을 빼면 맛이 없으니까 설탕을 많이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식으로 어떤 걸 자주 드시나요? 오늘부터 견과류로 바꿔보세요. 네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하루에 한두 끼만 드시거나 식사 시간이 매일 달라지는 경우 말이에요. 식사 간격이 불규칙하면 혈당이 급등락하면서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혈관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면서 탄력을 잃는 거예요. 도쿄의료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두 끼만 드시는 분은 뇌경색 위험이 1.8배 높다고 합니다. 끼니를 거르면 다음 식사 때 폭식하게 되고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관벽이 손상되는 거죠. 70세 김정호님은 아침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하셨어요. 점심도 대충 때우고 저녁만 제대로 드셨죠. 그런데 자꾸 어지러우시고 손발이 저리다고 하셨습니다. 혈당 변화를 측정해 봤더니 아침엔 60까지 떨어지고 저녁엔 18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혈관이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저는 김정호님께 일정한 시간에 3끼를 나눠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로 정하고 양은 조금씩이라도 꼭 드시라고요. 한 달 지나니 어지럼이 사라졌습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손발 저림도 좋아졌어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일정을 유지하세요. 늦은 저녁 식사는 피하시고요. 저녁 8시 이후엔 드시지 마세요.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급격히 오르거든요. 여러분의 식사 시간은 일정한가요? 오늘부터 시간을 정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수분 부족입니다.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시거든요.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높아집니다. 피가 걸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혈류가 느려지고 혈관이 막힐 위험이 커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물 1리터 미만 섭취하는 그룹은 뇌졸중 위험이 1.5배 높았습니다. 물을 충분히 안 드시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혈관을 막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액이 가장 걸쭉합니다. 밤새 물을 안 드셔서 그래요. 68세 윤정자님은 하루에 물을 한두 잔밖에 안 드셨습니다. 화장실 가기 싫어서 일부러 안 드셨대요. 그런데 자꾸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고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점도가 정상보다 1.5배 높았어요. 저는 윤정자님께 하루 1.5리터를 나눠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아침에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요. 한 달 지나니 어지럼이 사라졌습니다. 손발 저림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졌대요. 아침에 한 잔, 식사 전후 한 잔씩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 버려서 소용이 없거든요. 오늘 물 얼마나 드셨나요? 지금 바로 한 잔 드셔보세요. 자, 이제 나쁜 습관을 줄였으니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좋은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셨던 부분이죠. 막힌 혈관을 뚫고 기억력을 되살리는 음식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음식은 귀리가루입니다. 이게 바로 3,000원짜리 기적의 음식이에요.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 속 찌꺼기를 흡착해서 배출합니다. 마치 청소기처럼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혈관벽에 붙어있던 콜레스테롤을 떼어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귀리가루는 공복에 6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세요. 너무 뜨거운 물에 타면 베타글루칸이 파괴되고 너무 찬 물에 타면 녹지 않거든요. 미지근한 물이 딱 좋습니다. 아침에 귀리가루 한 숟가락, 물 한 컵으로 시작하세요. 단 30초면 됩니다. 72세 송미경님은 귀리가루를 석 달간 드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에서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혈관 나이도 10년 젊어졌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혈관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건가요? 마트 가시면 3,000원이면 한 봉지 살 수 있어요. 한 달은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이것만 꾸준히 하셔도 혈관이 달라지실 거예요.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 내벽 염증을 줄입니다. 혈관이 부어오르고 상처 난 걸 진정시키는 거예요. 혈관벽이 매끄러워지면 피가 잘 흐르게 되고 막힐 위험도 줄어듭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냉동한 게 영양소가 더 잘 보존되는 경우도 많아요. 신선한 블루베리 구하기 힘드시면 냉동 제품 사셔도 됩니다. 귀리가루와 함께 한 줌 섞어 드세요. 아침에 귀리가루 타실 때 블루베리 열알 정도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66세 박순희님은 매일 아침 귀리가루에 블루베리를 넣어 드셨는데 2달 만에 혈관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혈류 속도도 빨라졌어요. 기억력도 좋아져서 손자 이름도 헷갈리지 않게 되셨대요. 블루베리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매일 아침 한 줌씩 드시면 혈관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마트 가시면 냉동 블루베리 한 봉지에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엽산과 질산염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거예요. 혈관이 넓어지면 피가 잘 흐르고 막힐 위험이 줄어듭니다. 특히 뇌혈관처럼 가느다란 혈관을 넓히는 데 효과가 좋아요.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끓는 물에 30초만 데쳐서 들기름에 묻혀 드세요. 30초면 충분해요. 너무 오래 삶으면 엽산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들기름에 묻히면 오메가3도 같이 섭취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71세 이경숙님은 매일 점심에 시금치 무침을 드셨는데 한 달 만에 혈압이 떨어지고 혈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손발이 따뜻해졌대요. 시금치 한 단이 1,000원이면 사실 수 있으니까 경제적이기도 하죠. 오늘 반찬으로 시금치 어떠세요? 30초만 데쳐서 들기름에 묻혀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게 혈관 세포를 복구합니다. 손상된 혈관벽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혈관이 딱딱해진 걸 다시 부드럽게 만들고 탄력을 되살립니다. 혈전이 생기는 것도 막아줘요. 튀기지 말고 굽거나 찌세요.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되고 오히려 나쁜 기름이 생겨요. 오븐에 굽거나 찜기에 찌시면 됩니다. 주 2회 손바닥 크기만큼 섭취하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오히려 안 좋습니다. 69세 최영철님은 일주일에 2번 연어를 구워 드셨는데 석 달 만에 혈관 탄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딱딱했던 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진 거예요. 혈류 속도도 빨라지고 손발 저림도 없어졌대요. 생선 중에 어떤 걸 자주 드시나요? 연어가 부담스러우시면 고등어나 삼치도 괜찮아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면 다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전을 녹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혈관에 생긴 덩어리를 녹여서 피가 잘 흐르게 하는 거예요. 혈관벽도 매끄럽게 만들어서 막힐 위험을 줄입니다. 위가 약하면 꿀에 재워 드세요. 생마늘이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꿀에 일주일 정도 재우면 자극이 줄어들고 먹기도 편해집니다. 하루 한두 쪽 꾸준히 섭취하세요. 많이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73세 김순자님은 매일 아침 꿀에 재운 마늘 한 쪽씩 드셨는데 2달 만에 혈전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졌습니다. 혈액이 맑아지고 혈류 속도도 빨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따뜻하고 머리가 맑다고 하셨습니다. 마늘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꿀에 재워 두시면 냉장고에 한 달은 보관할 수 있어요. 미리 만들어 두시면 편하죠.
이 5가지를 더하고 앞에 5가지를 줄이는 것, 그것이 진짜 혈관 관리의 핵심입니다. 빼는 것과 더하는 것, 이 2가지를 함께 해야 효과가 큽니다. 하나만 하면 절반밖에 효과가 없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잘못된 식습관은 혈관을 막고 기억력을 흐리게 하지만 하루 한 숟가락의 올바른 선택은 그 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흰 쌀밥과 짠 음식, 과자와 불규칙한 식사, 수분 부족,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뇌혈관을 서서히 막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몰랐을 거예요. 평생 당연하게 드셔온 음식들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기억력을 흐리게 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이제 아셨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막힙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지고 말이 꼬이고 한쪽이 마비됩니다. 뇌경색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귀리가루, 블루베리, 시금치, 연어, 마늘 이 5가지를 매일의 식탁에 더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혈관이 뚫리고 혈류가 빨라지고 기억력이 돌아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74세 윤미자님은 이름을 헷갈리고 길을 잃던 상태에서 석 달 만에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65세 김은호님은 혈류 속도가 정상의 절반이었는데 석 달 만에 정상으로 회복됐어요. 이 모든 게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꾼 결과입니다. 특히 내일 아침부터 귀리가루 한 숟가락으로 시작해 보세요. 단 30초면 됩니다. 6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귀리가루 한 숟가락을 타서 드시는 거예요. 블루베리 10알 정도 같이 넣으면 더 좋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점심엔 시금치 무침 한 접시 드시고 일주일에 2번은 연어나 고등어를 구워 드세요. 매일 아침 꿀에 재운 마늘 한 쪽씩 드시고요. 이렇게만 하셔도 한 달 만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2달째엔 기억력이 좋아지고 어지럼증이 사라집니다. 석 달째엔 혈관 나이가 젊어지고 혈류 속도가 빨라져요. 검사를 받아보시면 수치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귀찮으실 수 있어요. 평생 하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가족도 의사도 대신 못 해줘요. 여러분 스스로 매일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혼자 하기보다 가족과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배우자분과 함께, 자녀분들과 함께 식단을 바꿔보세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 더 잘 지킬 수 있거든요. 귀리가루 타실 때 가족 것도 같이 준비하시고 시금치 무침도 넉넉하게 만드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드는 수면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을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혈관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는 동안 혈관이 회복되고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제대로 못 주무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 드셔도 소용이 없어요. 특히 수면 시간, 수면 자세, 잠들기 전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걸 제대로 하시면 혈관 나이가 정말 10년 젊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꼭 시청하세요. 여러분은 내일 아침 무엇부터 바꾸실 건가요? 귀리가루 한 숟가락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실 건가요? 댓글에 약속 한 줄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 귀리가루 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저도 응원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